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꺼윤님 오셨네. 뿌띠님도 어서 오시고, 니보님, 주호님 어서 오세요. 아니, 오후 축구가 좀 좋아 보여가지고 일찍 왔습니다. 아, 고르시구나. 아, 고맙습니다. 아, 아, 내 목소리 올려야겠다. 잠시만요. 이좀 괜찮죠, 꺼윤님? 아, 마카비 역배 가셨어요? 아씨. 그거는 뭐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뿌띠님이 과감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기현님 어서 오시고. 일단 오후 축구가 괜찮아 보여요. 딱 주력 던지기 일단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고, 오늘은 진짜 뭐 해축이고 오후 축구고 다 좋아 보이네. 다 좋아 보여. 진짜 다 먹는다는 마인드로 둘 다 자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올려서 갈 것 같아요. 최근에 안 올렸었는데 올려서 가봅니다. 지금 배당은 당연히 막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올리는 거고. 챔스 오늘도 쓰나미 나나요? 아니요. 쓰나미 안 납니다. 어제 제가 쓰나미 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어제. 오늘은 편안한 날이에요. 편안한 날. 제가 무슨 뭐 지진이나 뭐 그 헤일 냄새를 맡는 그 조류는 아닌데, 이거 토토 그 쓰나미 냄새는 이상하게 뭐 잘 맡네. 거의 뭐 틀린 적이 없어요. 날 것 같다 하면은 뭔가 항상 이변들이 좀 많이 나는. 개쓰나미 나네 진짜로. 와. 일단은 지금 오후 축구 분석 시간이기 때문에 해외 축구는 뭐 이따가 물어보세요. 아직 분석 다 안 끝나가지고. 어제 돌문만 빼면 다 잘 봤다. 어제 사실 근데 뭐랄까 프로토 기준으로는 베팅하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사실 돌문도 그렇고 레알도 그렇고 저 다 불안하다고 봤거든요. 별점이 그렇게 안 높았어요. 두 경기 다. 근데 이걸 뭐 반대 프렌을 볼 수가 없잖아. 프로토는 1프렌을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니까. 그래서 베팅하기 되게 어려워. 좀 베팅 라인이 해외 사이들처럼 다양했으면 제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을 뭐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승패밖에 없으니까 이거 진짜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요. 분석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못 먹을 텐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 정배 쪽으로 여러 박스 찍으면 무조건 틀린다고 진짜 조심하라고 막 과감하게 고배당 찍거나 패스 오늘 위해서 아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뭐 저는 어느 오버로 돌려갔다가 라이프치 오버를 못 내가지고 뭐야 6.2배짜리 그냥 고배당 먹으면서 치킨값 정도 벌었는데, 사실 뭐 어제 같은 날은 본전만 쳐도 다행인 날이죠.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데, 아이폰은 아마 없을걸요 주원이. 오늘 쓰잘데기 없는 경기들부터 갈게. 쓰잘데기 없는 거부터. 어디 있어? 잘 모르겠는 거. K리그 싹 다 몰아서 갑니다. 기본적으로 제 거를 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고 이민이 어제 세일 가셨어요? 아이고야. K리그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분석이 잘 안 돼요. 분석이 잘 안 되고, 하이파는 어제 이겼는데 어쨌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갈게요. K리그는 어차피 분석이 잘 안 되고, 어제 제주 지는 거 봐요. 감독이 그냥 아주 뭐 오타? 와 하이파승 변비가 뭐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긴 보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흘려 들으세요. 한기로. K리그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J리그는 좀 그래도 리그가 우리보다 수준이 좀 높아가지고 감독들이나 전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짜임 새끼 들어가는데, K리그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제 제주 보면서 진짜 속 터져가지고
와, 그 감독이 져준 거, 아니, 감독이 진짜 그렇게 했으면 안 돼. 어제 선수들이 못한 게 아니라 감독이 준비를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뭐, 그런 경기의 숫자가 K리그는 특히나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수원대고 무승부의 사이드를 보고요. 둘 다 어쨌든 강등권 싸움함에 있어서 지금의 수원의 체제라면은 대구의 뒤쪽의 약점을 어느 정도 공략하면서 제 생각에는 뭐 세징야 같은 공격 자원들을 적절히 막아내면서 지지하는 경기 내용 정도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다. 정도로 일단은 보고 서울 김천 이거 서울승 봐야죠. 어떻게 갔다가 부러지면 그냥 재수 없는 거예요.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는 제주 태엽 느낌도 좀 있어요. 필소구님이 경기 그래서 좀 태엽 느낌 좀 있어. 원래 남기일 감독과 제주 간 그 팀들 간에 좀 불화가 항상 시즌 내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별게 아니라고 봤는데 태엽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서울이 지금의 김천은 김천 어차피 강등 가능성 상당히 높은 팀이고 저는 김천 내려간다고 봐요. 선수들의 프로 의식 자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있고 서울이 최근에 계속 못 이기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승점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좀 따라잡힌 점도 있고 오늘은 잠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원FC 성남 이거 수원FC 승 오버 보고요. 이렇게 보면 뭐 어쨌든 역배를 안 보게 되는 거고 뭐 어제 역배가 하나 있었네. 그렇긴 한데 다 건들면 못 먹으면 K리그는 중간중간 뭐 하나씩만 틱틱 넣든가 아니면은 제 분석을 막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K리그는 애초에 분석이 안 되는데 뭐 분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K리그는 비교적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건 뭐 김천 반대 보는 느낌이고 요거는 그렇고 어쨌든 요 정도 가볍게 볼게요. K리그는 분석으로 못 맞춰. J리그 가겠습니다. 주호님 그 분석 끝나고 제가 메일 주소 여쭤볼 테니까 일단은 보시죠. 7,500원이나 주셨네. 첫 번째 요코하마 마리너스 대 이와타 결과부터 이제 갈게요. 빠르게 이제 또 가서 해초 분석해야 되니까. 요코마리 승 3.5바. 지금 요코마리가 직전 경기 이제 간바 오사카한테 홈에서 일격을 맞으면서 지금 비상까지는 아니고 살짝 가와사키가 좀 따라왔어요. 현재 상황에서 뭐 직전 홈 경기 두 경기 연속 뭐 삿포로 상대로 0대0 무승부 그리고 그 다음에 나고야 대파하고 그 다음 간바한테 2대0으로 진 거거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마엠보다는 오바가 조금 더 3.5긴 합니다만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게 어쨌든 이와타의 최근 공격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이와타 같은 경우 원래는 빌드업을 하는 팀인데 사이즈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선수비 후역수비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이즈에서 수비는 전혀 당연히 뭐 강등팀답게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부분만 조금 살아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오늘도 이거 이와타가 현재 요코마리 상대로 한 골 정도는 기록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여서 어차피 마인이 나온다면 3.5바가 나오는 그림이 좀 보이거든요. 저는 한 4대1 정도 보는데 3대1, 4대1 물론 마인 가능성도 높다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요코마리가 사실 간바 오사카전도 그렇고 뭐 무득점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전에 삿포로 상대로도 삿포로 상대는 사실 그게 공격적인 팀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떻게 0대0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찬스들을 많이 놓쳤거든요. 그러면서 가와사키에게 추격을 허용했고 오늘 경기 이후로 요코하마 마리너스가 상대가 꽤나 까다로운 상대들을 만나. 이거 진짜로 오늘 만약에 못 이기면 진짜 일 날 수도 있어요. 가와사키가 나머지 전승 때려버리면 진짜 우승도 가능할 정도로 지금 마리너스가 이거 이와타 다음에 우라와랑 붙고요. 그 다음 고베 원정이에요. 이건 홈이고 지금 우라와의 페이스를 고려했을 때 요코마리가 홈에서 절대 장담할 수 없는 매치고 고베도 최근에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고베 원정 경기였잖아요. 고베도 강등권 싸움하고 있고 이거 여기서 못 이기면 안 된다. 일반 상체는 그냥 보너스 배당이고요. 저는 마인보다는 오바 쪽의 그림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이와타도 충분히 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경기 같은 경우 마리너스가 뭐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도 아니고 뭐 마리너스 혼자서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승 3.5바. 그리고 가와사키 가겠습니다. 가와사키 교토상가. 자 일단은 가와사키가 많이 따라왔어요. 직전 경기 시미즈 상대로 조금 어려웠던 선제 실점이었죠. 선제 실점이 조금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어떻게 잘 역전해내면서 이전에 이제 3연속 삿포로, 가시와 나고야 요새 팀한테 이제 원정 경기에서 전부 다 못 이겼었는데 그래도 조금 올라오면서 마리너스를 그래도 추격을 개시했어요. 현재 5점 차이고
남은 경기가 3경기거든요. 산술적으로는 뭐 가능한, 일단은 뭐 요코마리가 2번 정도 삐끗해 준다면은 나머지 전승 때리면 가능한 사이즈인데, 가와사키는 지금 제가 볼 때 일반승에 대한 메리트는 없어요. 이게 뭔 개소리야. 지금까지 가와가 할 수도 있다고 해놓고서 일반승 메리트가 없다니. 가와가 지금 부상자들이 좀 있어요. 일단 정성용도 오늘 못 나오는 것 같고요. 수비 쪽에 뭐 제실도 좀 그거고, 뭐 미드필더 쪽에 슈미트도 출전 정지에 K도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교토가 사실 중간에 우타카가 마탱에 간 이후로 공격 쪽에, 교토 같은 경우 이제 시즌 초반에 우타카가 상당히 앞선에서 잘해줬잖아요. 근데 얘가 아마 3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래요. 공격수인데, 외국인 공격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30대 중후반이면 뭐 한 1년이 아니라 한 달 한 달도 이제 그게 달라질 거거든요. 선수 입장에서는. 마탱에 갔어요. 중간부터. 그 초반에 한 10골 진짜 뭐 매경기 득점하다가 갑자기 시즌 중간에 마탱이 가가지고 방전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죽어있는 상태에서 교토가 우타카가 맛이 가고 한동안 고전했거든요. 한동안 이제 바닥에서 못 올라와서 강등권에 가 있다가 이제 그래도 그 전에 이제 경험치를 좀 많이 쌓았으니까 우타카 없는 상태로 어느 정도 현재 교토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경기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젊은 자원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한 달 전, 2달 전 교토보다는 지금 상태가 좀 나아진 상황에서 지금 전력적인 누수가 있는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와사키의 마행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좀 많이 떨어지는 경기가 아닐까 싶고, 일반승은 뭐 할 수도 있어 보여요. 다만 무승부의 접근이 좀 괜찮아 보인다. 무승부의 고배당을 노릴 만한 경기다. 결국에 똥배긴 합니다만 메리트가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똥배는 차라리 요코마리 그냥 공짜로 넣고 말지. 제 생각에는 가와사키는 한 점차 승리되지. 무승부 현재 상황에서 교토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고요. 교토도 어쨌든 전술적으로도 사실 교토가 이 감독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약간 맞춤을 들고 오려고 해요. 상대의 포메이션에 있어서 우리의 포메이션을 맞춰서 들고 오는데,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도 오늘 기존의 그런 패턴상 오늘 가와사키가 들고 올 포메이션에서 교토가 들고 올 포메이션을 고려했을 때 지금 교토가 쓸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 전형 자체가 승률이 더 좋거든요. 이런 부분 또 감안했을 때 말이 너무 어렵게 했나? 아무튼 대충 느낌으로 알아들으세요. 대충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무승배무 쪽이 괜찮아 보이고, 고배당 뭐 교토 프렌? 그거는 제가 뭐 당연히 주력으로는 못 찍어요. 교토 프렌은 주력으로는 못 찍고 고배당으로 숙질러 넣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J리그도 막바지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은 사이즈에서 변수가 충분히 있는 경기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가와사키가 부상자 너무 많아요. 얘네 말고도 수비 쪽에 더 부상자 있어요. 핵심 지난 경기 분석 때 제가 말씀드렸죠. 시미즈 전에. 그래서 그때도 무승부 햄무 봤었고. 어쨌든 가고 넘어가고요. 세 번째 우라와 삿포로. 이 경기는 일단 다득점이 먼저 보여요. 다득점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필소군이 기억이 안 나요. 다득점이 먼저 보이고, 기본적으로 두 팀 다 공격적인 팀이에요. 약간의 뭐 색깔은 조금 다를지언정 우라가 조금 더 플랫한 형태고 삿포로가 조금 더 뭐라 그러지? 잔발 좀 치는, 이게 뭐 그러네 말씀드리기, 측면 쪽을 조금 더 이용하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제 생각에 요건 다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배당이 되게 좋거든요. 1.63이나 줬는데 왜 이렇게 높게 줬지? 저는 한 요정도 사이즈의 경기면 1.5대 5대 줘도 이거 괜찮다 싶은데 1.63이나 줘가지고 상당히 메리트가, 다득점에 대한 메리트가 일단은, 여러분들 오바 좋아하잖아요. 다득점에 대한 메리트 일단 이 경기 있어 보인다. 삿포로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분석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선의 자원들이 좀 많이 복귀했고, 오늘 또 복귀해요. 심지어 한 명 더 또 복귀해가지고 기존의 삿포로의 그 체제, 외국인 감독 체제잖아요. 그런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시즌 막판에 좀 많이 살아나면서 매 경기 뭐 득점, 뭐 다득점을 가져가는 경기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우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분석 때 말씀드렸지만 공격 쪽에 린센, 페이노르트에서 공격 포인트 20개 넘게 박은, 당장 지난 시즌에 그 정도로 상당히 좋았던 자원이 이제 프리시즌에 장기 부상을 빠져 있다가 현재 복귀해가지고 지지난 경기부터 정확히는 합류를 했고, 지난 경기 선발 뛰었는데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아요. 약간 이 정도 J리그에서 뛸 클래스는 제가 볼 때 아니야. 뛰는 거 봤을 때 유럽리그에서 좀
뛸만한, 확실히 지난 시즌 페이노르 때도 그렇게 잘했으니까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서 삿포로가 당장 수비적인 문제도 있고, 우라도 솔직히 수비력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을 많이 쥐고 해가지고 실점이 엄청 많은 경기나 그런 경기는 적은데, 오늘 경기 제 생각에는 난타 전장성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진짜 두 골 아니면 무조건 오버예요. 뭐 진짜 찬스 놓치고 뭐하고 그러면서 언더 뜨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두 골로 보통 언더가 많이 나오곤 하는데, 그거 아니고서야 그냥 정석적으로 뜨면 제 생각에는 오버 확률이 그냥 무조건 오바다. 이거는 무조건 오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경기고, 승패로 접근한다면 저는 우라와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라와 쪽이 아무래도 홈 경기기도 하고, 우라와도 이제 앞으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요 홈 경기 타이밍에 또 한번 지난 경기에 이어서 흐름을 이어가는 승리 정도가 예상이 되고, 햄무 한 골차 2대1 3대2 혹은 뭐 다득점 가면서 뭐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봅니다. 고베 대 쇼나는 이거 되게 어려운 경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고베를 4연짝을 갔어요. 4연짝 5연짝인가? 5연짝 간 것 같은데, 나고야 전에 내가 고베를 갔었나? 프렌을? 아무튼 도쿄 때 고베 갔고, 간바 때 고베 갔고, 후쿠 때 고베 갔고, 히로시마 때 고베 갔고, 4연짝 주력 부주력 막 주력 부주력 해가지고 다 갔었거든요.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상대가 쇼난이라는 점이 고베 입장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대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 강등권 그 언저리에 있고 그런 건 똑같은데, 스타일상 고베 같은 경우는 일단 이니에스타가 있잖아요. 이 팀이 뭘 하려는지 이니에스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아 그래 뭐 그런 축구 하려고 대충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빌드업 자체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팀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볼을 엄청나게 많이 돌리는데, 쇼나는 달려드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전방 쪽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강한 팀이고, 또 젊은 선수들이 워낙 많고 여기 유망한 애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전방에서의 에너지들이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보통 체력이 빠지고 막 후반에 처지고 막 매 경기 전방 압박하다 보면 뭐 다음 경기 처지고 이러는데, 쇼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압박이 유지되는 팀이고 그런 강도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왜 못하냐? 공격수에서 일단은 방점을 찍어줄 놈이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골만 먹으면 보통 지는 거야. 골을 못 넣으니까. 근데 최근에 어쨌든 슛도였나? 공격 쪽에 걔도 득점포로 좀 가동한 듯 보이고, 압박의 자체도 강등권의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시즌 중반보다는 조금 더 선수들이 한 발짝 더 뛰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 생각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 창과 방패에 굳이 보면 이런 느낌인데, 이거 방패도 사실 앞에서 가로채면 그게 방패로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서 빌드업하다 뺏겨버리면은,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두 팀이 현재 보여주는 승점에 있어서, 현재 보여주네 말이 좀 그러네, 지금 두 팀의 승점에 있어서는 37점 35점이거든요 제리고도 이제 강등권 싸움이잖아요. 고베가 37, 쇼난이 35예요 지금. 그리고 16위에 있는 간바가 33. 근데 간바는 제가 지난 분석 때 또 말씀드렸지만 한 경기를 더 치렀어요. 간바가. 이런 점 감안했을 때 여기서 양 팀 다 무승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애초에 둘 다 약간 애매한 사이즈고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이즈고, 무승부 정도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경기다. 왜냐면 한 경기를 더 했는데도 지금 여기서 물을 캐버리면은 승점이 또 하나 벌어지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단은 뭐 무찍고 치워야 될 만한 사이즈 같고요. 저득점 봅니다. 저득점. 고베도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쇼난의 수비를 뚫으려고 이렇게 전진 패스 어제 제주 마냥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충분히 돌려주면서 시간을 많이 좀 소요시킬 것 같고요. 쇼난 같은 경우도 사실 무승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선에서 강하게 들어갈 것 같진 않다. 압박 자체가 서로 약간씩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0대0 1대1을 보고요. 뭐 오바가 나도 사실 그거긴 해요. 왜냐면 둘 다 공격 자원들이 좀 살아나가지고, 고베 같은 경우도 오사코 유야 옛날에 브레멘에 있던 애잖아요. 한 2년 전인가? 걔가 이제 최근에 살아났고, 강원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고베로 넘어간 그 고바야시, 걔도 오사코랑 최근에 호흡이 상당히 좋아요. 쇼난 같은 경우도 그 공격 쪽에 한 명 어린 놈 있는데, 걔가 최근에
시즌 초반에 잘하다가 중반에 버로우 탔다가 최근에 득점포를 또 가동했기 때문에 오바가 나도 이상하진 않은데 사실 전 그래도 저득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도쿄 대 세레소 마지막 경기네. 야 이게 번호로 적다 보니까 K리그는 아예 내가 고려도 안 했네. 이거 8번째 경기 같은데. 자 요거는 이 경기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경기고 저는 요 경기 일단 언더 볼게요. 언더. 그 사실 지금 이게 진짜 배당이 이 경기는 딱 이 배당 대비 확률이에요. 제 생각에 1.71 언더에 1.81 오바 배당에 승패도 이제 2.65, 3.25, 2.2잖아요. 이거 진짜 딱 배당대로의 느낌이다. 이 경기는 뭐 어떻게 분석적으로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 확률적으로 제 생각에 저득점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도쿄 같은 경우는 공격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공격에 뭐 스루 패스로 되고 뭐 측면 쪽으로 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확실한 패턴이 없어요. 그게 도쿄의 약점이고요. 셀에서도 마찬가지. 한 방이 없어요. 한 방에 있어서 좀 전방 쪽에서 여러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그런 기량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3골 이상이 나올 수 있을까? 제 생각에 2골 아니면 3골 같거든요. 2골 아니면 3골인데 그래도 가능성 면에서는 2골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가능성이 확실히 좀 더 보입니다. 두 팀이 어쨌든 최근에 그런 부분이나 동기부여적으로 도쿄는 많이 떨어져 있고 세레소도 사실 지난 경기 비기면서 쉽지 않아졌어요. 더군다나 또 지난 경기 세레소가 잡아야 됐던 경기이기 때문에 풀라인업이 나왔었거든요. 풀라인업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측면 쪽의 자원들이나 뭐 아니면 나이가 많은 기요타케 전방의 타가트 이런 애들이 또 로테이션이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도쿄 프라임 굳이 보면 승패는 뭐 어쨌든 저도 좀 봅니다. 저도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전체적으로 막 건들 게 많진 않은데 분석을 내용을 그래도 좀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